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좌패널들 비열, 비겁, 비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에 관한 내용인데, 민주당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좌패널들이 하고 있는 팩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하는 것,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시차가 있는데, 좌패널들은 나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재명이는 나오기만 하면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얼버무리고 이렇게 덮어 씌워 나가기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시기는 2012년 6월입니다. 2012년 6월에 이재명이가 자기의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재선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것은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하고 그 딸이 2014년 11월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패널들은 나와서 얘기만 하면은 이재명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딸이 했다고 이렇게 둘러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팩트는 정확히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2년간입니다. 시차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보건소 소장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은 2012년 6월이고 그 이후에 이재선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2014년 11월인 것입니다. 좌쪽 아이들은 아마 어느 부서에서, 홍보부서에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패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들이 비열, 비겁, 비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선후 과정을 전부 풀어서 낱낱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첫 번째 팩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이가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은, 보건소장을 압박을 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려고 했던 것은 2012년 6월이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던 것은 2014년 11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말이죠.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13개월 동안 중앙지검의 이정수라고 하는 박범배 그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얘들이 13개월 동안을 김건희 여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서 1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노수라고 하는 도이츠 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맡긴 사람이 한 90여 명 됩니다. 그 90여 명 되는 사람 가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90명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그 죄질이 있는 사람도 구속이 안 되고 한 번도 이렇게 그 소환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노수는 구속이 되고 그 90명은 전부가 소환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하고 박범계 그리고 이정수 이런 아이들이 13개월 동안 뒤졌는데도 내용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노수는 구속이 되고 그 90명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소환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좌패널들이 나오면은 이구동성으로 뭐 주가 뭐 조작이라고 하면서 무슨 어려운 서민들을 갈취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성남FC 사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성남지청에서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잖아요. 수원지검 홍성욱 수원지검장이죠. 지청이 지금 현재 그 성남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난 그 12월 28일 날 나오라고 처음에는 그 부장검사가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팩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출석해달라고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패널로 나온 애들은 무슨 전화 한 통 짝하고 무슨 팩스 하나 찍하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태국 FM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장검사가 전화를 했고 그 이튿날 바로 팩스로 보냈고 그 다음에 등기 우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소환을 하면은 소환에 응해서 자기의 입장을 개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좌편향 패널들은 그 등기 우편 보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쓱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팩스 한 장 쭉 보냈다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 우편을 보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금 국토부하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2단계 상향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조 공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기소가 됐지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재판이 한 2번 열렸고 이제 세 번째 열리는데 6개월 안에 이것도 판결을 해야 되는데 김명수의 사법부가 지금 질질질 끌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에 2단계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이
지가 4단계로 해놓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번 2023년 1월 2일 날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 하례에 박부 5부 장관 5부 부서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1월 2일 날 신년 하례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메일 하나 보냈다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 직원이 당 대표실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버무리면서 이메일 하나 찍 보냈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언론 그리고 지상파 종편 그리고 신문들이 전부 좌편향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합통신 같은 것은 정부의 돈을 1년에 300억의 돈을 지원받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TBS는 현재 서울에서 그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김호준이가 지금 현재 12월 말일부로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좌쪽 아이들은 사실관계를 패널로 나왔으면은 앞뒤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정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얘기를 하고 불리한 것은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굴한 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모경인가요? 이모경이 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모경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응? 이재명이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행사를 권한을 해서 공천권 행사를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겁이 많은 겁니다.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지금 현재 완전히 도매금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잖아요. 도매금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정말로 양심이 똑바로 박힌 의원들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나라의 국정도 여와 야가 튼실하고 건전해야 국가 정책을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잘못된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치의 국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태국 FM이 팩트 체크 좌패널들 비열 비겁 비굴하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